가나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심청옥이라는 양반과 규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송사낭자로 불렸지요. 조선에서 여인이 송사를 맡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지요. 여자가 무슨 송사를 한다고? 관아에서 상대나 해주겠어? 하지만 청옥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법전을 읽으며 자랐고 15살 때는 이미 경국대전을 줄줄 외울 정도였지요. 머리가 명석했고 논리가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청옥에게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었답니다. 10년 전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고발 때문이었지요. 증거도 없었고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소용없었지요. 결국 오빠는 곤장을 맞다가 숨을 거두었답니다. 12살의 청옥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청옥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답니다. 18살이 되던 해, 청옥은 처음으로 송사를 맡았습니다. 이웃집 할멈의 땅 분쟁 사건이었지요. 관아의 여인이 송사꾼으로 나타나자 사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여자가 감히 관아에. 하지만 청옥은 당당했습니다. 법전을 인용하며 논리정연하게 말했지요. 결국 청옥은 그 송사에서 이겼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심청옥이라는 여인이 송사를 맡는다더라. 여자인데도 관아에서 인정을 받았대. 게다가 돈을 거의 받지 않는다지. 청옥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만 돕는다는 것이었지요. 부자가 찾아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절대 맞지 않았답니다. 어느 봄날 청옥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박씨라는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지요. 아가씨,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남편 박서방은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했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웃 상인 김부자의 곳간에서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김부자는 박서방을 의심했지요. 증거는 간단했습니다. 박서방네 집 헛간에서 김부자네 곳간 자물쇠 열쇠가 발견된 것이었답니다. 그건 누가 몰래 넣어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절대. 청옥은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답니다. 청옥은 푸른 치마 저고리에 깨끗한 댕기를 하고 당당히 관아에 섰지요.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여자가 송사를 맡겠다고? 이거 관아가 놀이터도 아니고. 사또 나으리 대전에는 송사를 맡는 자의 성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청옥의 당당한 목소리에 사또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부자 측에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에서 나왔다는 열쇠였지요. 이것이 바로 박서방이 도둑질한 증거요. 청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 열쇠가 정말 김부자네 것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김부자가 확인했다. 본인의 확인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간 주인을 불러오너라. 대장간 주인이 와서 열쇠를 확인했답니다. 김부자네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맞다고 했지요. 하지만 청옥은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김부자 어른, 이 열쇠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3년 전이요. 3년 전에 만든 열쇠치고는 너무 깨끗합니다. 녹도 없고요. 그야 잘 보관했으니. 청옥은 대장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만든 열쇠가 3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습한 헛간에 있었다면 반드시 녹이 슬었을 겁니다. 청옥은 계속해서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열쇠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 박서방을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 집에 몰래 넣어둔 것이라는 걸 증명했지요. 결국 김부자의 거짓말이 들통났답니다. 박서방, 무죄.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박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청옥에게 절했습니다. 청옥은 뿌듯했답니다. 또 한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에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부자네 집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났답니다. 얼굴을 가린 의적이었지요. 의적은 김 부자를 묶어놓고 곡간의 곡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놈, 내가 누군지 알면. 거짓말로 남을 모함한 죄 하늘이 보고 계셨다. 의적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를 혼내준 뒤 곡식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김 부자네 집 마당에 쓰러진 김 부자 옆에 증거 문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김 부자가 열쇠를 새로 만들어 박서방네 집에 몰래 넣어두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김 부자는 그 증거 때문에 결국 관아에 잡혀갔답니다. 무고죄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의적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검은 의적이 나타났대. 정의를 실현하는 의적이라던데. 청옥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청옥에게 또 다른 의뢰가 들어왔답니다. 이번에는 과부 정 씨의 사연이었지요. 마을에 이 부자라는 자가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 정 씨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옥은 자신 있었답니다. 거짓 문서 정도는 쉽게 밝혀낼 수 있었거든요.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청옥은 관아로 향했지요. 그런데 관아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잘생긴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깨끗한 도포에 품이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사내가 청옥을 보더니 공손히 절했습니다. 심청옥 낭자이십니까? 그렇더만 당신은? 저는 강무역이라고 합니다. 같은 송사꾼이지요. 청옥은 강무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송사꾼이라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지요. 돈만 주면 누구든 변호해준다더라. 악당들도 변호해서 이겨준다던데. 청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오늘 재판 저도 참석합니다. 이 부자 어른 편을 맡았거든요. 청옥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설마 당신이 악인의 편을 든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오? 강무역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악인이라니요. 저는 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입니다. 거짓 문서로 과부의 땅을 빼앗으려는 자가 무슨 권리? 그것이 거짓인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두 사람은 팽팽한 긴장감 속의 관아로 들어갔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자 측에서 빈 문서를 제시했지요. 정 씨가 은자 100냥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옥이 반박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입니다. 정 씨 어른은 글을 모르는데 어찌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강무역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증인으로 나왔답니다. 저는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정 씨가 돈을 빌리는 것을 똑똑히 봤지요. 청옥은 당황했습니다. 이장까지 매수했다니. 청옥이 이장을 신문했지만 이장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답니다. 그리고 강무역은 법리를 완벽하게 인용하며 청옥의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지요. 2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청옥도 만만치 않았지요. 강무역의 논리를 파고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 씨는 이 부자에게 은자 100냥을 갚도록 하라. 만약 갚지 못하면 땅으로 대신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청옥은 패배했답니다. 관아를 나서며 청옥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요. 강무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낭자. 청옥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오. 정의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을 돕고 강한 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오. 강무역은 잠시 청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당연하지 않소. 당신은 돈만 받으면 악당도 편드는 사람 아니오?
강무혁은 아무 대답 없이 떠났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요. 청옥은 정 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힘이 부족했습니다. 정 씨는 울면서도 청옥을 탓하지 않았답니다. 청옥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자책했지요. 그런데 사흘 후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자네 집에 의적이 들었대. 은자 천냥을 털어갔다던데. 청옥은 귀를 의심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지요. 이 부자네 집에 들어간 의적이 이 부자를 혼내주고 그 옆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이 부자가 이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편지였답니다. 이게 대체 그 증거 덕분에 재판은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무고죄로 잡혀갔고 정 씨는 땅을 되찾았지요. 정 씨가 기뻐하며 청옥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땅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청옥은 기뻤지만 석연치 않았답니다. 또 의적이라니. 너무 우연 아닌가? 청옥은 두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김 부자도 이 부자도 모두 송사에서 이긴 뒤 의적에게 당했지요. 그리고 두 사건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의적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의적이 어떻게 그런 증거를 구한 거지? 청옥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청옥에게 더 큰 사건이 들어왔죠. 이번에는 마을의 최진사라는 양반이 종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의 아내가 청옥을 찾아왔답니다. 아씨, 최진사가 제 남편을 때려 죽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청옥은 난감했습니다. 양반이 종을 죽인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청옥은 맡기로 했답니다. 며칠 동안 증거를 모으고 목격자를 찾고 사건을 조사했지요.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청옥이 관아에 들어서자 역시나 강무혁이 서 있었답니다. 또 당신이요? 오랜만입니다, 심낭자. 강무혁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설마 최진사 편을 맡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청옥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변호하다니.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답니다. 청옥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종의 몸에 있던 상처, 최진사의 폭력 전력. 하지만 강무혁은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지요.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강무혁이 결정적인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이분은 그날 밤 종과 함께 있었던 다른 종입니다.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 스스로 넘어진 것을. 청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인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결국 최진사 무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청옥은 또다시 졌답니다. 관아를 나서며 청옥은 주저앉고 싶었지요. 강무혁이 다가왔습니다. 심낭자, 말 붙이지 마시오. 청옥은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밤,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네 집에 검은 옷의 의적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의적은 최진사를 혼내주고 종을 때려 죽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최진사가 일기처럼 쓴 장부였는데 거기에 종을 때린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의적은 그 장부를 최진사 옆에 놓아두고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최진사는 그 증거 때문에 다시 잡혀갔습니다. 청옥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세 번이나. 세 번 모두 똑같은 패턴이야. 김 부자, 이 부자, 최진사. 모두 송사에서 이기고 나서 의적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건 모두 강무혁이 변호했던 사건들이었지요. 그리고 의적은 매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악당 옆에 남겨두었습니다. 설마. 청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답니다. 설마 강무혁이 의적?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악당을 변호하고 밤에는 의적이 된다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돈만 밝히는 송사꾼일 뿐이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답니다. 며칠 후
청옥은 시장에서 우연히 강무역을 마주쳤습니다. 강무역이 먼저 인사했지요. 심낭자, 반갑습니다. 청옥은 강무역을 날카롭게 쳐다봤답니다. 요즘 의적 소문 들으셨죠?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변호한 사람들마다 의적에게 당하니 말입니다. 청옥은 강무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 제가 뭐라고요? 강무역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청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강무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낭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법으로 이루는 정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는 정의도 있지요. 곧 큰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무역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답니다. 청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지요. 그리고 사흘 후 정말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을의 제일 큰 부자인 한 대감이 살해당한 것이었지요. 용의자는 대감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답니다. 종의 손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 종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요. 종의 어미가 청옥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제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청옥은 고민했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맡기로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지요. 청옥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맞은편에 강무역이 서 있었답니다. 역시. 오랜만입니다, 심낭자. 이번엔 누구 편이요? 한 대감의 유족들입니다. 청옥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강무역이 청옥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낭자, 이번 사건은 조심하십시오. 무슨 뜻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무역의 눈빛이 잠깐 진지해졌답니다. 청옥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지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감 살인 사건, 그 뒤에는 청옥이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감 살인 사건, 용의자는 종 돌쇠였지요. 증거는 명백해 보였답니다. 돌쇠의 손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요. 게다가 한 대감의 서재에서 돌쇠가 홀로 있는 것을 다른 종이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를 신문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는 대감마님께 차를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대감마님께서 이미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럼 칼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걸 집어들었고 청옥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강무역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돌쇠가 평소 한 대감을 원망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이 나왔습니다. 한 대감 댁의 다른 종이었지요. 돌쇠가 자주 대감마님을 욕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도 했지요. 청옥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만일 뿐 살인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무역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답니다. 돌쇠의 방에서 발견된 한 대감의 도장, 돌쇠가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증언. 모든 증거가 돌쇠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청옥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강무역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서너 시간의 공방 끝에 돌쇠는 한 대감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졌답니다. 청옥은 충격에 빠졌지요. 사형이라니. 사또 나으리. 재고해 주십시오. 판결은 끝났다. 물러가거라. 청옥은 절망했습니다. 관할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지요. 강무역이 다가왔습니다. 심낭자. 당신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게 생겼소. 청옥은 울먹이며 소리쳤답니다. 강무역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사형 집행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강무역은 말을 끝맺지 않고 떠났습니다.
청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청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뭔가 이상해. 증거가 너무 완벽해. 마치 누가 일부러 꾸민 것 같아. 청옥은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칼에 묻은 피. 돌쇠 옷에 묻은 피. 그런데 돌쇠 손에는 상처가 없었어. 칼을 그렇게 세게 쥐었다면 손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청옥은 뭔가 단서를 놓친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청옥은 한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몰래 사건 현장을 조사하려고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지요.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청옥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지요. 얼굴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답니다. 누구시오? 검은 옷의 사람이 청옥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자시 북촌 빈 사당으로 오십시오.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지요. 청옥은 쪽지를 보며 고민했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청옥은 가기로 했습니다. 돌쇠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자시 청옥은 북촌 빈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으스스한 사당이었지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답니다. 청옥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지요. 누구시오? 무슨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오? 검은 옷의 사람이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청옥은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강무혁이었던 것입니다. 청옥은 뒤로 물러섰지요. 당신이, 설마 당신이 의적이었단 말이오? 강무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옥은 혼란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낮에는 악당들을 변호하고 이게 대체 무슨... 강무혁이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낭자, 제가 왜 악당들의 송사를 맡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 아니오? 아닙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증거? 강무혁은 천천히 이야기했답니다. 악당들은 교활합니다. 증거를 철저히 숨기고 거짓 증언을 준비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무혁은 일부러 악당들의 송사를 맡았답니다. 의뢰인이 되면 그들의 집에 드나들 수 있고 그들의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송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무혁은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의적이 되어 그들을 벌하고 증거를 찾아내 남겨두는 것이었지요. 법은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입니다. 강무혁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결백해도 증거가 없으면 지고 아무리 악해도 증거를 숨기면 이기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청옥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강무혁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청옥도 법의 한계를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를 여기로 부른 것이오? 강무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대감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느꼈소만.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꾸민 것처럼요. 강무혁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한대감 댁에 다녀왔습니다. 의적으로? 예. 그리고 이것을 찾았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한 대감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알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양에 고발하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사또가 한 대감을 죽였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청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재판을 다시... 소용없습니다. 사또가 주도한 일인데 그가 재판을 뒤집을 리 없지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강무혁이 청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심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도움이요? 예. 사또를 함정에 빠뜨리려면 법과 의협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청옥은 잠시 고민했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쇠를 살리려면 무엇을 하면 돼요? 강무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낭자.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짰답니다. 며칠 후 청옥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대감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슨 증거? 한대감이 죽기 전날 쓴 편지입니다. 돌쇠를 의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청옥이 내민 편지를 본 사또는 안도했답니다. 돌쇠의 죄를 확실히 하는 증거였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로군. 잘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옥은 교묘하게 말을 이었답니다. 한 대감의 서재 비밀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중요한 문서들도 많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파래졌지요. 비밀 서랍이라면 혹시 내 비리를 적은 장부도. 사또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가. 다른 문서들은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중요한 문서일 수 있으니.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밤 한 대감댁 서재에서 뵙겠습니다. 청옥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답니다. 사또는 초조해졌지요. 자신의 비리를 적은 장부가 발견되면 끝장이었거든요. 그날 밤 사또는 몰래 한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들도 다 보내고 혼자 왔지요. 비밀을 들킬까봐요. 서재에 들어선 사또는 비밀 서랍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장부가 어디 있나?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시는 게 이것입니까? 사또가 돌아보니 강무혁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네, 내가 누구냐? 저는 그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청옥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옥 뒤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서 있었답니다. 사또, 이제 끝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사또 김씨, 너는 한대감을 살해하고 무고한 종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체포한다.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어떻게? 강무혁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한 대감을 죽인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한 대감이 남긴 일기, 당신의 비리 장부,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온 것까지. 암행어사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끌고 가거라. 사또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지요. 내가 왜 한 대감을 죽였겠나. 그가 나를 한양에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억울하다. 그 외침이 오히려 자백이 되어버렸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암행어사가 직접 주재했지요. 사또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한 대감 살해, 돌쇠에게 누명 씌우기, 수십 가지 비리. 사또 김씨는 사형에 처하고 돌쇠는 무죄 방면한다. 판결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돌쇠의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청옥과 강무혁에게 절했지요.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청옥과 강무혁은 한적한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강무혁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심낭자가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낮에는 악당을 변호하고 밤에는 의적으로. 강무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법이 바뀐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그렇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답니다. 청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함께요? 예. 나으리는 밤에, 저는 낮에. 나으리는 증거를 찾아내고 저는 법정에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강무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위험할 겁니다. 강력한 적들이 많으니까요. 청옥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한 일인데요.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하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청옥과 강무혁은 한 팀이 되었답니다. 청옥은 낮에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맡았고 강무혁은 의적이 되어 증거를 찾아내 도왔지요. 때로는 강무혁이 일부러 악당의 송사를 맡아 승소시킨 뒤 밤에 의적이 되어 벌을 주고 결정적 증거를 관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청옥이 그 증거로 재심을 청구해 정의를 실현했지요. 두 사람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답니다. 한양에 대단한 송사꾼이 있다더라. 여자 송사꾼과 남자 송사꾼인데 둘이 한 팀이래. 악한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한다던데. 하지만 두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고 정의를 위해 싸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과 존경이 싹텄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오해했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걷고 있었답니다. 심낭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무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심낭자를 봤을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인의 몸으로 당당히 송사를 맡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청옥의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저도 나으리를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날 저녁 단풍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정의를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옥과 강무혁은 부부가 되었고 여전히 함께 송사를 맡으며 살았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지요.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이야, 아버지가 말해주마. 세상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단다. 무엇이에요, 아버지? 법으로 실현하는 정의와 마음으로 실현하는 정의지. 둘 다 중요하단다. 저는 어떤 걸 해야 해요? 청옥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하는 거란다.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네, 알겠어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답니다. 그날 밤 멀리 어느 마을에서 검은 옷의 의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강무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후배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좋은 일이네요. 청옥도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정의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퍼져나가지요. 청옥과 강무혁이 시작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날 조선에 대단한 부부가 있었다. 낮에는 법으로, 밤에는 의협으로 정의를 실현한 부부였다. 그들 덕분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많은 악인들이 벌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교훈과 함께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우회해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